안녕 연암 친구들. EBS 2023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 1강 소비자의 지각과 마케팅 지문의 해설 영상입니다. 자, 이 글은 지각과 감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극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문의 주제는요, 자극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과 마케팅 되겠어요. 1문단부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형태의 광고물을 접하면서 살고 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온통 광고물이 깔려 있는 걸 아시겠죠? 자, 그러나 동일한 광고물을 접하면서도 서로 똑같이 지각하지 않는다. 똑같은 광고를 보면서도 나와 친구의 지각이 틀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지각이란 우리가 주위 세계를 보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같은 자극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각자의 선택이 다르겠죠. 그것을 어떻게 조직하고 인식하며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필요, 가치, 기대에 따라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얼마만큼 보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인데, 그것은 각자의 필요, 가치, 기대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므로 지각은 개인이 자극을 의미 있고 일관된 세계의 상으로 선택하고 조직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1문단에서는 지각에 대한 정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 조직, 해석에 따라서 지각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2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2문단에는요, 감각에 대해서 나와요. 감각은 상품의 광고나 포장, 상표명 등과 같이 단순한 자극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감각기관의 반응이다. 우리가 봤을 때 빨간색이다, 초록색이다, 환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감각은 오감을 통해서 외부의 자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그대로죠. 어떤 색인지 어떤 형태인지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지각은 앞에서 봤던 지각이죠. 그러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자극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자극이라는 것은 바로 감각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자극을 개인이 의미 있는 것으로 조직하는 과정이다. 감각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오면 그것을 조직하는 것이 지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어떤 자극물이 지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먼저 그것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 다시요 여러분, 지각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먼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적 경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감각을 느끼고 나서 지각을 느끼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지각을 통해서 개인에게 편견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각이 있으면 편견이 형성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던 지각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개인의 필요, 가치, 기대에 따라서 선택하고 조직하고 해석되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편견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지각의 심리적 편견은 감각을 지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심리적 편견이 있는 경우에는 감각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가 빨간색이 아니라 검정색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빨간 사과를 봐도 다른 사람들은 다 빨간색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깜장색이야 라고 자신이 편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빨간색이라는 감각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1문단, 2문단에서는요, 감각과 지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극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자극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하나의 자극으로부터 또 다른 자극을 일반화하려는 경향이다. 이것이 소비자의 특징이네요. 마케팅 자극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소비자들이 이 자극 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느냐이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자극 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냐에 대해서 봐야겠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맛, 느낌, 가격, 포장 형태 등을 통해서 브랜드 간의 차이를 지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래요. 마케팅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을 가하면 우리 인체의 감각기관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부호화됨으로써 신경기관에 전달이 된다. 자극을 가하면 활성화되고 그것이 부호화되고 전달이 된다. 과정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자극을 식욕 수준이라고 한다. 식욕 수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대요. 자, 먼저 개인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제일 낮은 수준을 절대 식욕이라고 한다.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이죠. 사람이 어떤 대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다음 이런 것 사이의 차이를 느껴서 알 수 있는 지점이 그 자극에 대한 사람의 절대 식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식욕이라는 것은 결국 있냐 없냐 정도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작은 자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특직 야리간판을 볼 수 있는 거리는 개인의 절대 식욕이다. 멀리 있는 간판을 보는 정도가 절대 식욕이래요. 운전자가 여러 개의 야리간판을 지날 때와 같이 일정한 이런 자극이 반복되는 조건 하에서는 운전자의 절대 식욕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뒤에 더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즉, 운전자의 감각은 더 느리고 무뎌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절대 식욕이 높아진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감각이 더 느리고 무뎌지는 경향이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간판을 하나 봤을 때는 눈에 빨리 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간판이 계속 지속될 때는 어느 순간 또 눈에 안 띈다는 거예요. 더한 자극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이것이 절대 식욕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된 야립간판을 계속 보면서 1시간 이상 운전할 때 어떤 하나의 특정 야립간판이 특별히 눈에 띄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모든 간판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감각의 적응 문제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감각이 적응해버리는 거죠. 적응 문제 때문에 광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주들은 광고 캠페인을 규칙적으로 변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요, 사진을 하나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했던 절대 식욕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감각의 절대 식욕이래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에서는 50km 떨어진 곳에 촛불, 야립간판 비슷한 거죠. 청각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6m 떨어진 곳에서 들리는 손목시계의 소리, 이런 아주 작은 감각인데 이것들이 절대 식욕이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브랜드에서 자꾸자꾸 캠페인을 규칙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대요. 하나의 캠페인을 쭉 오래 두는 것보다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다든지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들이 소비자에게 좀 더 눈에 띌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이런 애플 광고라든지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의 로고라든지 보시면요,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큰 회사들이 약간 다른 기획이라든지 좀 더 다른 발전을 원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로고를 이렇게 조금씩은 바꿔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고를 바꿈으로써 소비자의 눈에 띄게 되고, 그럴 때 회사가 약간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소비자가 인식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내 기업에서도 이렇게 보이시죠? 신기하죠? 국내 기업에서도 약간씩 자신들의 로고를 바꾸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인이 두 가지 자극을 분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 자, 이번에는요, 두 가지의 자극을 분간할 수 있는 차이예요. 이것을 변별 식욕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인물 나왔어요. 배번은 두 자극의 변별 식욕은 절대적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자극 세기에 대한 나중 자극의 상대적인 양이
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자극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최초 자극의 세기, 그 다음 그것에 대한 상대적인 양, 이것이 바로 변별 시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베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법칙은 최초의 자극이 강할수록 나중 자극이 차이 있게 지각되기 위해서는 최초 자극보다 더 큰 추가 자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 등식으로 표현되는 법칙에 의하면 변별 시격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의 실제 양은 최초 자극의 세기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자, 최초 자극의 세기가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뒤로 넘겨보시면 베버의 법칙의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K는요, 자극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수준의 정도예요. 상수 K. 구하는 공식은 델타 I죠. 나중 자극의 세기에서 최초 자극의 세기를 빼주시고요. 이것이 바로 자극의 변화량이죠. 그 자극의 변화량에서 최초 자극의 세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역시 최초 자극의 세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봤을 때요, 4,000원짜리 커피가 있고요, 1,000원짜리 커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 인상돼서 4,200원이 된 것과 1,200원이 된 것 중에 과연 소비자들은 무엇을 더 크게 느낄까요? 똑같이 200원이 인상됐지만 최초 자극이 4,000원이 컸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주지 않으면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명품백 가격이요, 500만원에서 515만원이 된 것, 이것보다는 기름값이 1,800원에서 2,000원이 된 것을 더 크게 느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단으로 이어가 볼게요. 한편 소비자들은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자극을 통해서 다른 유사한 자극을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자극의 일반화 과정은, 자, 그 다음부터는 자극의 일반화 과정에 대해서 나오네요. 두 개의 자극을 유사하게 여길 때, 자, 두 개의 자극이 유사해야 된다. 이럴 때 나타나며, 따라서 한 자극의 효과는 다른 자극의 효과로 대체될 수 있다. 자극의 일반화를 통해서 소비자는 각각의 자극에 대해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어져서 자극에 대한 평가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자극이 왔을 때 그 하나의 자극을 다른 자극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과정을 간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마케팅에서는 브랜드 충성도 그리고 브랜드 수단화 개념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이러한 자극 일반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극을 일반화하는 과정, 이것을 이용해서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수단화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브랜드 충성도와 브랜드 수단화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브랜드 충성도예요. 자극의 일반화의 한 형태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며 해당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발 브랜드 또는 후드티 브랜드, 가방 브랜드,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브랜드 있죠. 나이키 신발을 신는 친구들은 그 신발 떨어지면 또 나이키 신발을 신는다든지 그런 거요. 선생님도 똑같습니다. 그런 게 바로 브랜드 충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선호와 만족, 반복적 이용 등으로 정의될 수 있대요.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는 선호하는 브랜드를 주변에 홍보하며 신제품이 나왔을 때 믿고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대요. 당연하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러한 브랜드 충성도는 크게 행동적 충성도와 태도적 충성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또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대요. 자, 첫 번째 행동적 충성도는 소비자가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는데 일정 시간에 걸쳐서 여러 대안 중 한 가지 브랜드를 선택해서 구매하는 행동으로 기업의 직접적인 성과와 연결이 된다. 돈 주고 구매하는 거니까 기업에서는 당연히 성과에 반영이 되겠죠. 자, 반면에 태도적 충성도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애착과 호감을 가지고 미래에 해당 브랜드를 아직 사진 않았지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같은
같이 잠재적으로 기업의 성과와 연결될 개념으로 현재 시점에서 미래 행동에 대한 의향을 의미한다. 행동적 충성도는 돈 주고 직접 사는 거고요. 태도적 충성도는 호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살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것이에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태도적 충성도를 지닌 고객이 늘면 나중에는 사주겠죠. 우리 기업 물건을. 행동적 충성도를 지닌 고객이 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브랜드 수단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드 수단화는 기업이 신제품을 도입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전략이다. 신제품을 도입하려면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 홍보비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어떤 건지 볼게요. 자, 이것은 성공적인 브랜드명을 다른 제품에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어떤 제품의 기존 내가 쓰던 브랜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 신제품 도입 비용을 40에서 80%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기존의 브랜드명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브랜드명으로 다른 제품을 출시했을 때 아무래도 익숙함의 정도가 있겠죠. 많이 홍보를 안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0에서 80% 정도 도입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아커와 켈러는 브랜드 수단화를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지각적 조건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고품질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품질이 좋아야지 그 회사에서 나온 다른 제품도 살 수가 있겠죠? 자, 둘째는 두 개의 제품 간의 연결의 적절함이 지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두 제품이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국어학원에서 생뚱맞게 술을 판다거나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즉, 기존 제품에서 신제품으로서의 논리적인 이전이 지각되어야 하는데 그럼으로써 자극 일반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문이었고요. 그러면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너무 쉬우니까 답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5번이죠. 지각과 감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극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 이와 관련된 마케팅 전략을 서술하고 있다. 순서대로 다 나왔네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억은 지각이었고요. 니은은 감각이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너무 쉽기 때문에 정답만 보겠습니다. 5번이에요. 자, 니은 감각은 기억, 지각을 통해서 들어온 자극을 의미 있는 것으로 조직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왜 틀렸는지 아시겠나요? 바뀌었죠.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자극을 의미 있는 것으로 조직하는 과정이 지각입니다. 기억은 니은을 통해,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윗글을 참고해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가 지문부터 볼게요. 땡땡마트, 가격 싸고 신선한 상품을 많이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간판 광고로 제작을 하여 게시했지만 인쇄된 문구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대요. 1번 선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문구가 너무 작았다라고 했죠. 인쇄된 광고 문구가 사람들의 절대 시각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식을 하지 못했네요. 1번 맞는 말이겠네요. 자, 다시 가로 올라가서 읽어볼게요. 보기. 이 사실을 인지한 땡땡마트 사장은 기존 간판 광고를 전광판 형식의 광고 간판으로 교체하여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가격 등을 움직이는 글자로 제시함으로써 눈에 확 띄겠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자, 그러자 땡땡마트와 인접한 여러 상점들도 전광판 형식의 광고 간판을 설치했다. 다 설치했겠네요. 여러 상점의 전광판 형식의 광고 간판은 처음에는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반복되는 전광판 광고의 내용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각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광고들이 눈에 띄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뭘까요? 절대 식욕이 높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선지 2번도 역시 사람들의 절대 식욕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나로 가볼게요. 원두 커피에 사용되는 커피콩 가격이 상승하자 커피 전문점 S에서는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을 3,900원에서 4,100원으로 200원 인상했어요. 그러자 동네의 작은 커피숍에서도 아메리카노의 커피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 1,2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자, 똑같이 200원을 인상했네요. 동네의 작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은 커피 가격 인상 소식을 접하고 커피 전문점 S와 동네의 작은 커피숍 가운데 가격 인상폭이 작게 느껴지는 커피숍에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자, 이 두 개 중에 가격 인상폭이 작게 느껴지는 커피숍이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S 커피숍이겠죠. 초기 자극이 크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줘야지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200원이라는 자극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S 커피숍이 덜 인상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3번 볼게요. 베버의 법칙에 의하면 사람들은 동네의 작은 커피숍보다 커피 전문점 S의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 인상을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정답 3번이네요. 더 작게 느낄 것입니다. 4번. 베버 법칙에 의하면 두 커피숍의 커피 가격 인상분은 200원으로 같지만 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극 간의 차이는 최초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베버의 법칙이었죠, 여러분? 맞습니다. 5번. 가에서 여러 상점의 전광판 형식의 광고 간판을 처음 접한 사람들과 나에서 커피 가격 인상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이 받은 자극을 부호하여 신경기관에 전달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던 본문 내용이었죠? 맞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4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모제약회사의 땡땡표 소화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대중적인 소화제입니다. 이미 유명하네요. 이것을 구입하여 복용하고 효과를 본 A씨는 소화가 안 될 때마다 이 소화제를 구입하여 복용하고 소화제의 효능이 좋다고 주변에 소문을 내고 싶어 한다. 충성도가 높죠. 자,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이 소화제를 소개했다. 평소 세모제약회사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던 B씨는 A씨의 설명을 듣고 앞으로 미래에 소화가 안 될 때 땡땡표 소화제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B씨는 여러분 태도적 충성도를 보이는 소비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세모제약회사는 브랜드 전문가 아커와 켈러 앞에서 나왔던 사람들이죠. 견해에 따라서 땡땡표 소화제에 사용하던 그 브랜드명을 신제품 비타민C 영양제에도 사용하여 시장에 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브랜드 수다나가 나오네요. 틀린 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1번. A씨는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다. 매일매일 사 먹고 있고요. 효능 좋다고 소문도 내고 싶어 하죠. 맞습니다. 2번. 자, A씨는 세모제약회사의 땡땡표 소화제 선호는 자극 일반화의 한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극 일반화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동그라미. 3번. 세모제약회사 입장에서는 B씨와 같은 태도적 충성도를 지닌 고객이 늘어나면 행동적 충성도를 지닌 고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군. 미래에는 행동적 충성도가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4번. 세모제약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땡땡표 소화제에 사용하던 브랜드명을 사용한 것에는 신제품 도입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겠군. 브랜드 수단화의 특징이었죠? 맞습니다. 정답 5번이겠네요. 세모제약회사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땡땡표 소화제와 신제품 간의 논리적인 이전이 지각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소비자가 땡땡표 소화제에 사용하던 브랜드를 고품질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겠군. 뭐가 틀렸죠, 여러분? 것보다가 아니죠. 것과 동시에 두 개 다 충족을 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5번.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A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에서 A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받아들이는 수용한다. 수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B는요. 차이를 느껴서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선지 2번 차이를 감지한다, 느끼어 알다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보시면요. 감각은 더 느리고 무뎌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감각이 둔화된다. 역시 맞는 말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D를 볼게요. D를 보시면 뒷장이네요. D를 보시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높아지게 된다. 브랜드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4번 추앙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추앙한다라는 것은요, 높이 받들어서 우러러 본다라는 겁니다.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의 높아진다는 추앙이 아니라 상승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정답 4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부분은요, 비용을 줄인다, 절감한다, 맞는 말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사회문항 2강에서 만나요. 안녕!